두바이 왕가의 막내딸이 사라졌습니다. 청와대 만찬을 마친 그날 밤 21살의 공주가 경호망을 빠져나와 광화문 거리를 홀로 걷다가 낯선 남자들에게 붙잡혔고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그녀를 지켜낸 한국 청년 때문에 중동 왕실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석 달 뒤 왕실 전용 병원에서 그녀의 임신 사실이 밝혀졌고 아이의 아버지가 서울대 대학원생이라는 소식에 양국의 체면과 전통, 종교와 명예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체 그날 밤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공주는 목숨을 걸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샤이마 알막툼입니다. 21살 두바이 왕가 방계의 막내딸로 태어나 평생 누군가의 시선과 경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제 의지로 선택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번 한국 방문 역시 왕가의 이미지 관리와 문화 교류라는 명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영빈관에서 본 한국의 예의는 놀라웠고 정부 만찬장의 질서는 제가 알던 어떤 서방 국가보다 정교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제 심장은 이상하게 진정되지 않았고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왕실의 이름이 아닌 저 자신으로 서울을 걷고 싶었습니다.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호텔 뒷문으로 나와 택시를 탔고 기사님은 제 어설픈 한국어에 웃으며 광화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정신을 깨웠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가족들과 늦은 시간에도 정돈된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왕실의 그림자가 없는 오직 저만의 자유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는데 제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낯선 외국인 남성 둘이 서 있었고 그들은 제 베일을 보며 비웃으며 영어로 무례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왕가 출신이라는 걸 눈치챈 뒤에는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고 저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왕실의 권위도 경호원의 무전기도 없이 저는 그냥 한 여자일 뿐이었고 벌거벗은 공포 속에 갇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말로 그만하라고 외쳤고 이어 영어로 명백한 성희롱이며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대는 비웃으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 남자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몸으로 막아냈고 순식간에 한 남자를 제압하고 다른 한 명과도 거칠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피가 묻은 그의 셔츠를 보며 얼어붙었고 상황이 끝난 뒤 그는 제 베일을 손대지 않은 채 고개를 숙여 혼자 정리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강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호일 서울대 대학원생 27살이라는 그의 소개를 들으며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왕실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강호일의 눈빛이 맴돌았고 경호팀장은 무책임하다며 소리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국문화사절단 일정 중 서울대학교 박물관 특별 안내가 잡혔고 통역 보조로 나온 사람이 바로 강호일이었습니다. 호일 씨는 저를 알아봤지만 아는 척을 과하게 하지 않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끝까지 선을 지키며 제게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리감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는데 왕실 주변의 남자들은 늘 제 신분을 먼저 봤지만 호일 씨는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제가 누구인지보다 어떤 상태인지부터 살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 다친 곳은 괜찮냐고 물었고 호일 씨는 담담하게 괜찮다며 오히려 샤이마가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뛰었고 일정이 길어지면서 저는 몇 차례 비공식 통역을 이유로 호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호일 씨는 저를 북촌 한옥길로 데려갔고 광장시장에도 갔으며 창덕궁 후원도 함께 걸으며 화려한 서울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서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종로의 오래된 한의원 사랑방은 인상 깊었는데
호일 씨 아버지가 지키는 그곳에서 저는 제가 외국인 공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대추차를 받았고, 옆집 떡집 할머니는 제 손에 인절미를 쥐어주며 멀리서 왔으면 속부터 채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왕궁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렇게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함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일 씨와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한국의 정과 책임감, 어른을 대하는 예의 같은 두바이에는 없는 것들을 배웠고, 어느 날 저녁 호일 씨가 왜 한국에 관심이 많으냐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한국에서는 제가 공주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호일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샤이마는 원래 한 사람이고 공주는 역할일 뿐이라고 말했고, 그 말이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사촌 언니 라미스가 눈치챈 것입니다. 라미스는 한국 방문 초기부터 이 일정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왕실 홍보재단 실무 책임자였던 라미스는 한국을 두고 기술은 몰라도 품위는 왕실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고, 특히 광화문 사건 이후 제가 호일 씨를 두둔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하자 왕실 체면을 망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왕가 안에서 늘 비교당하던 라미스는 한국에서 제가 더 큰 주목과 호감을 받는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했고, 제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며 호일 씨와 제가 접촉하는 순간을 잡아 추문으로 만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라미스가 제 방에 들어와 차갑게 웃으며 한국 남자와 만나는 거 다 안다고 왕실에 알리면 끝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언니에게 맞서며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겠다고 말했고, 라미스는 비웃으며 샤이마는 왕가의 딸이라 선택 따위 없다고 말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정 마지막 주 저는 비공식적으로 호일 씨를 한 번 더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호일 씨는 처음엔 공주님 신분과 샤이마의 처지를 생각해 선을 그으려 했지만 결국 비오는 저녁 덕수궁 돌담길에서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진짜 외로움을 털어놓았는데, 왕가의 막내딸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보호받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결정권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일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저는 샤이마를 동정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고 말했고,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호일 씨는 제 손등에 입도 맞추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 신분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비는 계속 내렸고 우산 아래 서 있는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일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그 온기는 따뜻했으며 저는 그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두바이로 돌아가야 했고,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뒤돌아보니 호일 씨는 공항 유리창 너머에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저 서 있었고,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두바이로 돌아간 뒤 왕실의 삶은 다시 화려하고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고, 저는 호일 씨와 몰래 연락을 이어가며 새벽마다 받는 한국의 하늘 사진과 짧은 음성 메시지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라미스가 결국 일을 벌였는데, 왕실 보좌진에게 제가 한국 남성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흘렸고, 제 휴대전화 사용과 외부 일정은 더 강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갇혔고, 그런 와중에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자꾸 피곤했고 속도 미식거렸으며 생리도 늦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왕실 전용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날 담당 여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먼저 떠오른 건 공포보다 기쁨이었는데, 제 뱃속에 호일 씨와 저를 이어주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손으로 배를 감쌌고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분명 거기 우리 아이가 있었으며, 하지만 동시에 이 소식이 알려지는 순간 왕가 전체가 뒤집힐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제 어머니가 병원 결과를 알게 되셨고, 어머니는 충격 속에서도 제 편에 서려 하셨지만 아버지와 왕실 원로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왕가의 딸이 한국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치욕처럼 여겼고, 특히 라미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 남자가 공주를 이용해 왕가 혈통에 들어오려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폭발했는데, 저를 보호한 사람도, 제 외로움을 알아본 사람도, 제게 거짓 없이 책임을 말한 사람도 그 한국 남자였다고 소리쳤습니다. 왕실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아버지는 제게 선택을 강요했는데, 아이를 지우고 왕실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왕가를 떠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지우지 않겠다고 대답했고, 그날 밤부터 모든 감시를 뚫고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도와주셨는데 공식 문화협력 재방문 명분을 만들어주셨고, 저는 가까스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호일 씨는 저를 받아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호일 씨는 이미 와 있었는데, 어머니가 연락해 주신 덕분이었고, 호일 씨는 저를 본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고, 저는 호일 씨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차 안에서 저는 임신 사실을 전했고, 호일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놀라면서도 바로 무릎 꿇듯 고개를 숙이며 책임지겠다고, 아니 평생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울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호일 씨 어머니 최선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종로 한의원으로 갔고, 어머니는 제가 왕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오히려 더 반대했는데, 이런 집 딸은 아들과 살지 않고 아들을 데려간다고 말했고, 아이를 낳아도 우리 집 제사와 핏줄은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왕실 반대보다 더 아픈 건 제가 사랑한 남자의 어머니에게 사람보다 조건으로 평가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우리 집안은 대대로 종로에서 뿌리 내린 집안이라며 며느리는 조용히 집안을 받들어야 하고 외국 여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호일 씨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귀를 막았으며,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최선자의 반대는 갈수록 심해졌고, 라미스는 한국까지 따라와 기자에게 제 소식을 흘리려 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런 와중에 사건이 터졌는데, 최선자가 갑작스러운 뇌경색 전조 증세로 종로 한복판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만 저는 먼저 달려가 왕실에서 익힌 응급교육과 한국에서 배운 기본 의료 상식을 총동원해 구급대가 올 때까지 상태를 붙들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뒤에도 저는 임신한 몸으로 밤을 새워 최선자를 간호했고, 호일 씨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며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선자는 깨어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제가 바로 가장 경계하던 외국인 며느리 후보라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연 어머니 마음은 바뀔까요? 최선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고, 손을 꽉 잡으며 미안하다고, 사람을 못 봤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호일 씨 아버지 강태복도 병실에 와 말수 적은 분이지만 제 손을 잡아주며 고맙다고, 우리 며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었고, 며칠 후 제 아버지도 한국으로 왕실 수행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병원 특실에서 양가가 마주 앉았고 침묵이 흘렀는데, 아버지는 먼저 호일 씨를 불러 따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병원 정원을 걸었고, 저는 창밖으로 그 모습을 봤는데, 한참 후 두 분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호일 씨를 보며 왕가의 문보다 내 책임감이 더 무겁다는 걸 이제 알겠다고, 인정한다고 말했고, 최선자도 울며 제사고 뭐고 다 소용없다며 이 며느리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 손을 잡고 감사하다며 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라미스는 끝까지 결혼을 막으려 했고, 기자 유출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왕가 내부에서도 입지를 잃었습니다. 결국 라미스는 두바이로 돌아갔고,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지만 저는 슬펐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한복과 중동 전통 자수가 어우러진 예복을 준비했으며, 호일 씨는 검소하지만 단정한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였고, 종로 한의원 사랑방 마당에서 작은 혼례를 올렸는데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떡집 할머니도 인절미를 직접 만들어 오셨으며 동네 어르신들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했고 신혼집은 종로 근처 작은 한옥이었는데 호일 씨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웠으며 한국 음식도 배웠는데 최선자가 직접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고 배가 점점 불러왔으며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날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쌍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무사히 나을 수 있을까요? 쌍둥이라는 말에 저는 놀라 눈물을 흘렸고 호일 씨도 말을 잃었는데 두 생명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호일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괜찮다며 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웠는데 제대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최선자는 쌍둥이 소식을 듣고 복을 받았다며 우셨고 강태복도 환하게 웃으셨으며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도 놀라셨지만 축복해 주시며 왕가의 혈통이 2배로 늘었다고 농담하셨습니다. 임신 기간은 순조로웠고 최선자가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셨으며 호일 씨는 새벽마다 제 배에 손을 얹고 아기들에게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는데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고 출산일이 다가와 서울의 대형 산부인과에 입원했으며 호일 씨는 병실에서 함께 지내며 밤마다 제 손을 잡고 잤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진통이 시작됐는데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저는 두려웠지만 호일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괜찮다고 우리 아이들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고 호일 씨와 헤어지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호일 씨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했으며 산모 힘내세요, 곧 끝나요 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참았고 첫 번째 울음소리가 들렸으며 그리고 두 번째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아기 나왔어요. 둘 다 건강해요 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졌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무사히 태어났구나. 눈을 떴을 때 호일 씨가 제 곁에 있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는데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기들 봤냐고 물었더니 호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작고 예쁘다고 샤이마 닮았다고 말했고 저는 웃으며 호일 씨 닮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들을 데려왔고 작은 몸, 빨간 얼굴, 꼬물거리는 손을 가진 제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안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호일 씨도 옆에서 울며 우리 아이들이라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했고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퇴원 후 종로 한옥으로 돌아왔고 최선자와 강태복이 아기 침대 2개와 기저귀, 분유 등 모든 걸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방에 눕히고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몸조리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사했고 왕궁에서라면 유모들이 다 했을 것이지만 여기서는 가족이 직접 돌봐주는 게 더 따뜻했습니다. 호일 씨는 육아휴직을 내고 대학원도 잠시 쉬며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고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를 모두 함께하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자랐고 100일이 됐을 때 작은 잔치를 열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오셨고 떡집 할머니는 백설기를 만들어 오셨으며 이웃들은 아기 옷과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제 아버지도 한국에 와 손주들을 안고 우시며 왕가의 혈통이지만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태복과 제 아버지는 사랑방에 앉아 차를 마셨는데 두 분은 말수가 적었지만 서로를 존중했고 문화는 달랐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평화를 느꼈고 아이들이 돌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의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호일 씨는 대학원을 마치고 한의원을 이어받기로 했고 저는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배우며 한국 문화도 깊이 익히기로 했습니다. 최선자는 제게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익히며 서툴렀지만 재미있었고 어머니는 웃으며 이제 진짜 우리 집 며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했고 어느 날 라미스에게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질투했다며 이제 이해한다고 샤이마는 행복을 선택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며 괜찮다고 언니도 행복하길 바란다며 가족은 언제나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3살이 됐고 한국어와 아랍어를 함께 배우며 엄마 아빠를 두 언어로 불렀는데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두 문화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종종 광화문을 걸으며 그날 밤 저를 구해준 그 거리를 회상했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면 모든 게 꿈만 같았는데 그때는 그날 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는데 한국이 저를 받아주었고 호일 씨가 저를 사랑해 주었으며 두 아이가 제게 왔으니까요.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이들이 4살이 되었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 한국과 중동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호일 씨는 지지해주며 샤이마의 경험을 나누라고 격려했고 저는 서울 시내 한 문화센터에서 두 세계를 잇는 달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첫 강연에 20명이 왔고 저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왕가에서 자란 외로움부터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 사랑과 결혼, 출산과 육아까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고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와 저도 국제 결혼을 했는데 힘들었다며 샤이마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며 포기하지 말라고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 말했고 강연은 입소문을 타 다음 달에는 50명이 그 다음 달에는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저는 고민했지만 호일 씨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방송에 나갔는데 제 이야기가 전국에 퍼지며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바이 공주와 한국 남자의 사랑 이야기 댓글들이 달렸는데 감동적이다, 용기를 얻었다, 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생겼는데 일부 사람들은 왕가 출신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며 신분 차이를 말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호일 씨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라고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한국 친구들을 사귀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한국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버지가 다시 한국의 왕실 대표단과 함께 와 한국 정부와 문화협력 협정을 맺으러 오셨고 저는 통역을 도왔는데 제 한국어는 이제 거의 완벽했습니다. 회의장에서 한국 관료들과 중동 대표단이 마주 앉았고 저는 양쪽 언어를 오가며 통역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아버지가 샤이마는 진짜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됐다며 왕가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울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가 가족이 모여 종로 한의원 사랑방에서 식사를 했는데 한국 음식과 중동 음식이 함께 차려졌고 아이들은 할아버지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사진에 담으며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고 그날 밤 호일 씨가 조용히 샤이마 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는데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고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샤이마 씨 자서전 쓰시죠. 많은 사람들이 샤이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하는 말에 저는 고민했는데 아직 젊은데 자서전이라니 싶었지만 출판사 편집자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샤이마의 여정이 중요하다며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가 아니라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이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호일 씨와 의논했고 호일 씨는 샤이마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며 쓰라고 격려했습니다. 6개월간 집필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이 유치원 간 시간에 밤에 아이들이 잠든 틈에 썼습니다. 왕가에서의 외로움, 광화문에서의 구조, 호일 씨와의 만남, 임신의 기적, 양가의 반대, 최선자를 구한 일쌍둥이 출산, 새로운 삶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썼습니다. 울면서 쓴 부분도 많았는데 과거를 돌아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쓰면서 치유됐습니다.
책 제목은 두세 개를 잇는 사랑으로 정했고 출판됐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서점 사인회에 수백 명이 왔는데 샤이마 씨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하며 한 여성이 울었습니다. 저도 불임이에요. 5년째 시도 중인데 안 돼요. 책 읽고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는 말에 저는 그녀를 안으며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이혼 후 우울증이었는데 샤이마 이야기 보고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고 저는 당신은 할 수 있다며 저도 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인회는 5시간 넘게 이어졌고 지쳤지만 보람찼는데 제 아픔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책은 해외에서도 출판됐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번역본이 나왔는데 특히 미국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두바이 공주의 한국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개됐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도 올랐으며 PBS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샤이마 토크쇼 나와주실 수 있나요? 샤이마 책이 미국에서 화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샤이마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하는 말에 저는 고민했는데 미국으로 다시 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호일 씨가 다녀오라며 저와 아이들은 괜찮다고 샤이마 이야기를 나누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으로 갔고 몇 년 만에 뉴욕이었는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시끄럽고 빠르고 차가웠으며 한국의 따뜻함이 그리웠습니다. 토크쇼 녹화장에 들어갔고 관객석이 가득 찼는데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샤이마 몇 년 전 당신은 두바이의 왕과 공주였어요. 지금은 한국 시골 한의원 며느리이자 두 아이의 엄마죠. 후회 없나요? 저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고 무엇이 샤이마를 바꿨나요? 하는 질문에 사랑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함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쳤고 한국에서 뭘 배웠나요? 하는 질문에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다며 성공, 명예, 돈이 아니라 가족, 사랑, 평화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하는 질문에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아이들 키우고 교육일 계속하고 강연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고 샤이마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는 마지막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예요. 저를 받아주고 사랑하게 해주고 꿈을 이루게 해준 곳이죠. 제 고향이에요. 라고 대답했고 쇼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샤이마는 용감해요.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샤이마 덕분에 인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항에 호일 씨와 아이들이 나와 있었는데 엄마하며 달려온 아이들을 안았고 호일 씨가 미소 지으며 다녀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응, 보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고 저희도요 하는 말을 들으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설악산이 보였고 눈 덮인 산봉우리가 햇빛에 반짝였는데 몇 년 전 처음 봤던 그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주민들이 반겼고 샤이마 잘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어요 하고 대답하니 미국은 어땠냐고 물었고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가 더 좋아요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웃으며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 넷이 저녁을 먹었는데 최선자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호일 씨가 구운 생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차려진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아이들이 말했고 우리도 사랑해 하며 호일 씨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지만 환하게 웃었고 저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행복의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과 중동 문화교류 자문위원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샤이마 씨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문화 이해를 높이고 싶다는 말에 저는 영광이라며 수락했고 서울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교수들과 함께 앉았고 처음엔 긴장했지만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샤이마 씨 의견이 중요해요.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요 하는 말에 저는 제안했는데 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만나야 하며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청년 교류, 가족 초청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는 질문에 한국 가족이 중동을 방문하고 중동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며
서로의 집에서 머물고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로 5가족이 선정됐고 저는 각 가족을 만나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몇 달 후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반응은 뜨거웠는데 한국 가족들은 중동의 환대에 감동했고 중동 가족들은 한국의 정에 놀랐습니다. 샤이마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하는 말을 들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성공적이었고 1년 후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저는 더 바빠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돌려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한국이 저에게 준 것들을 이제 저도 한국에 돌려주는 거였습니다. 호일 씨는 항상 지지했고 샤이마는 대단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며 말했습니다. 샤이마가 호일 씨 덕분이라고 대답하니 호일 씨가 없었으면 못했다고 말하자 호일 씨는 웃으며 우리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엄마는 선생님이야, 착한 선생님 하며 말했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5살이 된 아이들은 영어와 한국어와 아랍어를 동시에 배웠고 엄마 아빠를 새 언어로 불렀는데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새 문화의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국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고 처음 방문은 아니었지만 이번엔 오래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보시며 여기가 내가 행복한 곳이구나 하고 말씀하셨고 응 엄마 여기가 내 집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화로워 보여 하는 말에 저는 웃었고 아버지도 호일 씨를 만나 사위 내 딸 잘 부탁하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장인어른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하는 호일 씨 대답을 들으며 두 분은 일주일 머무시며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마을 구경도 하셨습니다. 떠나시는 날 어머니가 샤이마 엄마가 틀렸어.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내가 가르쳐줬어. 진짜 성공은 행복이라는 걸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하며 안았고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 21살 절망했던 여자가 이제는 30살 행복한 엄마이자 교육자가 됐으며 그해 겨울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임신한 것입니다. 셋째였고 호일 씨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고 응 8줄에 하고 대답하니 호일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샤이마 정말 고마워요 하며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는데 동생 생긴대 하니 진짜요 남동생이요 여동생이요 하며 신나했습니다. 아직 몰라 어떤 게 좋아하고 물으니 둘 다 좋아요. 나 언니 오빠 할래요 하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자는 셋째 소식을 듣고 또 복을 받았다며 우셨고 강태복도 환하게 웃으셨으며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임신 기간은 이전보다 더 수월했는데 몸이 적응한 것 같았고 일도 계속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강연에 나갔고 회의에 참석했으며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일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호일 씨는 더 세심해졌고 매일 영양제 챙겨주고 산책같이 다니며 발 마사지도 해줬는데 샤이마는 진짜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하니 당연하죠. 샤이마는 최고의 아내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임신 7개월쯤 성별을 알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래요 하니 정말요 우리 아들 하며 호일 씨가 너무 좋아했고 쌍둥이 남동생이네 하며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호일 씨가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하고 물었고 샤이마가 지어봐 하니 민준은 어때요? 백성이 민 뛰어날 준 민준 하며 제안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좋아요. 강민준 멋진 이름이에요 라고 말했고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춘천병원으로 갔는데 가까웠으니까요. 출산은 순조로웠고 3.2kg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하는 의사 말에 민준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채웠고 호일 씨가 아들을 안으며 우리 아들 고마워 샤이마 정말 고마워 하고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호일 씨 만나서 하고 대답했고 쌍둥이도 동생을 만났습니다. 엄마 동생 작아요 하니 응 쌍둥이도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작았어 하고 말했고 나 잘할게요. 좋은 언니 오빠 될게요 하며 민준 손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벽한 행복을 느꼈는데
새 아이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가족이 제가 평생 꿈꿨던 삶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포기했던 꿈을 한국에서 이뤘고 퇴원 후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아들 낳았네 축하해. 이제 아들 딸 다 있구만 복 받았어 하는 말을 들었고 최선자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시며 몸조리 잘해야 해 셋째는 더 중요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일 씨는 또 육아휴직을 냈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으며 샤이마가 쉬어야 해요. 일도 있잖아요. 하니 고마워요. 호일 씨 최고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이들을 키웠고 밤중 수유와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를 모두 함께하며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쌍둥이와 달랐는데 더 조용하고 더 차분했지만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호일 씨가 우리 인생 참 신기하죠 하고 말했고 왜요 하고 물으니 샤이마는 두바이에서 왔고 나는 시골 청년이었는데 지금 함께 아이 셋 키우고 있잖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운명인가 봐요 하니 맞아요 운명이에요. 샤이마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하는 말을 들었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호일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직도 절망 속에 있을지 모르는데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행복했고 사랑받았으며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저는 30살이고 한국에 온 지 정확히 5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는데 호일 씨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고 응 샤이마도 하고 대답하니 커피 마실래 하며 물었습니다. 고마워하고 대답했고 쌍둥이가 일어나 안겼습니다. 엄마 오늘 도서관 가요 하니 응 같이 갈까 하고 물으니 좋아요 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작은 입으로 숨을 쉬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봤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고 겨울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예쁘다 하며 호일 씨가 말했고 응 정말 하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사랑만 준 나라가 아니라 저를 공주가 아니라 어머니로 아내로 교육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나라였고 광화문 그날 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꿨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고 이곳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진짜 제 자리를 찾았으면 앞으로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 것입니다. 그게 제 꿈이고 제 행복이니까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종로 한옥마당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맑았고 하늘에는 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좋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오직 저만의 시간이니까요.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고 호일 씨도 방에서 잠들어 있으며 집안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생명이 숨쉬고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새 아이가 제 남편이 제 가족이 이 집 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만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삶이었습니다. 두바이 왕궁에서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짜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만찬에 참석했지만 제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왕가의 막내딸이라는 이름은 제게 자랑이 아니라 감옥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곳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차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호일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쌍둥이는 이제 6살이 되어 한글을 읽기 시작했고 제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이제는 자기들끼리 읽으려 합니다. 서툴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민주는 아직 어리지만 형과 누나를 따라 하려고 애쓰고 쌍둥이가 책 읽을 때 옆에 앉아 그림을 가리키며 옹알이를 합니다. 새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때때로 눈물이 납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감사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지만 그저 눈물이 흐릅니다. 왕궁에서 저는 단 한 명의 아이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제 몸이 임신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고 그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호일 씨를 만나고 사랑을 느끼고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첫 임신을 알았을 때의 그 충격과 기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일이 일어났고 그것도 쌍둥이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준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들은 환경과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이유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호일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고 한국이 저를 따뜻하게 품어 주었으며 그 안에서 제 몸과 마음이 치유되었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호일 씨는 제게 완벽한 남편입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호일 씨도 실수를 하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며 가끔은 제 말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일 씨는 늘 진심입니다. 저를 속이지 않고 저를 존중하며 저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한의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고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주고 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제가 강연 때문에 바쁠 때는 호일 씨가 모든 육아를 떠맡고 제가 지쳐서 주저앉으면 말없이 차를 끓여주고 제가 두바이 가족이 그리울 때는 함께 영상통화를 걸어줍니다. 호일 씨는 제게 묻지 않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고 왕가를 떠난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 호일 씨는 그저 매일 제 손을 잡고 샤이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오늘도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속삭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채웁니다. 때로 밤에 잠들기 전 저는 호일 씨 옆에 누워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밤 광화문에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호일 씨가 저를 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두바이 왕궁에서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고 호일 씨는 서울에서 혼자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것이며 우리 새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저는 이제 믿습니다. 호일 씨와 제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고 한국이 저를 받아준 것도 운명이었으며 새 아이가 제게 온 것도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운명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고향입니다. 두바이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진짜 제 뿌리를 내린 곳은 이곳 한국이고 정확히는 이 종로 작은 마을입니다. 골목을 걸으면 떡집 할머니가 인절미를 쥐어주시고 슈퍼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시며 이웃 할아버지는 마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손 흔들어 주십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왕궁에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공주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곳에서는 그냥 호일이네 며느리, 쌍둥이 엄마 샤이마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게 좋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을의 한 사람이고 그게 편안합니다. 최선자 어머니는 이제 제 진짜 어머니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반대했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김장할 때 제 손을 잡고 양념 바르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명절 때는 제사상 차리는 법을 알려주시며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 주십니다. 어머니는 가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샤이마를 오해했다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강태복 아버지는 말수가 적지만 늘 제 편입니다. 한의원 사랑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샤이마 고생 많다. 우리 호일이가 복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강연 때문에 바쁠 때는 손수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시켜주십니다. 두 분은 제게 친정 부모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이십니다. 두바이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멀리 계시고 이곳 부모님은 매일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두 쌍의 부모님을 모두 사랑하고 두 곳 모두 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여기 한국에 있고 제 아이들도 여기서 자라고 있으며 제 심장도 이곳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저는 미래가 기대됩니다. 쌍둥이는 이미 두 언어를 자유롭게 쓰고 민준도 곧 말을 배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한국 문화와 중동 문화를 동시에 배우고 있고 한국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며
중동 명절에는 영상통화로 두바이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은 두 세계를 모두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합니다. 한국인이 될까요? 아랍인이 될까요? 아니면 둘 다가 될까요? 하지만 정답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국적이나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저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존중, 책임과 배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일 씨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예의를 가르치고 저는 아이들에게 중동의 환대를 가르칩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물려받은 아이들은 분명 멋진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제 강연과 교육 활동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고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왕가에서 태어나 특권을 누렸지만 진짜 행복을 찾지 못했던 저, 한국에 와서 평범한 삶을 살지만 진짜 기쁨을 느끼는 저, 이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강연을 계속할 것이고 책을 더 쓸 것이며 한국과 중동의 다리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 가족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호일 씨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호일 씨 품에 안겨 잠들 것입니다. 그게 제 일상이고 그게 제 행복입니다. 때로 저는 광화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날 밤 제가 걸었던 그 거리를, 호일 씨가 저를 구했던 그 장소를 혼자 걷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서서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두려웠지만 자유로웠던 그 순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났던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을.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대답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다고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날 밤 광화문으로 나갈 것이고 호일 씨를 만날 것이며 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저를 진짜 저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바이 왕가의 샤이마 알막툼이 아니라 강호일의 아내 샤이마, 새 아이의 엄마. 샤이마, 한국을 사랑하는 샤이마로 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호일 씨가 옆에 있고 새 아이가 있으며 양쪽 부모님이 계시고 이 마을 사람들이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고 필요한 사람이며 이곳에 속해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한 번 더 깊이 들이마십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아이들이 깨어날 것이고 호일 씨가 부엌으로 나올 것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하루가.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침 준비를 시작합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습니다. 최선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이것이 제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정성껏 상을 차리는 것, 함께 둘러 앉아 먹는 것. 왕궁에서는 수십 명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었지만 저는 그 음식에서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직접 만든 소박한 밥상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아이들 방에서 옹알이 소리가 들립니다. 민준이 깬 것 같습니다. 저는 밥솥 뚜껑을 덮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민준이 작은 침대에서 눈을 비비고 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습니다. 저는 민준을 안아 올립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고 전내가 납니다. 우리 아기 잘 잤어? 민준은 제 목에 얼굴을 묻고 응 하고 옹알이를 합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입니다. 쌍둥이도 깨어나 방에서 나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곧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었어. 아이들이 식탁에 앉고 호일 씨도 나옵니다. 샤이마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잘 잤어. 호일 씨도? 호일 씨가 웃으며 제 손을 잡습니다. 샤이마 옆에서 자면 항상 잘 자지. 아이들이 깔깔 웃습니다. 아빠, 엄마 또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엄마 아빠도 쌍둥이 사랑하고 민준도 사랑해.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와 김.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입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합니다. 호일 씨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저에게 건넵니다. 샤이마도 먹어. 오늘 강연 있잖아. 힘내야지.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국을 받아 먹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을 데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거창한 말이나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배려와 관심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침을 마치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줍니다. 선생님께 인사하고 아이들을 교실에 맡깁니다. 엄마 다녀올게. 오늘 재밌게 놀아. 쌍둥이가 손 흔들며 대답합니다. 응, 엄마도 강연 잘하고 와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유치원을 나옵니다. 호일 씨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는 뒷좌석 카시트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호일 씨가 말합니다. 샤이마 강연 끝나고 점심 같이 먹을까? 좋아, 어디로 갈까? 호일 씨가 웃습니다. 샤이마가 좋아하는 곳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광장시장? 호일 씨가 손을 내밉니다. 좋아, 거기로 가자. 저는 호일 씨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함께 보고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늙어가는 모습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게 제 미래이고 그 미래가 기대됩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집니다. 높은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이 도시, 빠르게 변하지만 뿌리를 잊지 않는 이 나라, 저를 받아준 이곳 한국.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편안하며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가족입니다. 한국은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준 나라이고 진짜 행복을 가르쳐준 나라이며 제가 평생 지키고 싶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곳에서 계속 살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국과 중동의 다리가 되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샤이마 알막툼입니다. 두바이 왕가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난 여자입니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강호일의 아내이며 이 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매일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며 매일 새로운 감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배경은 항상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